급등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빅텍과 우선주 삼성중공 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급락이지만 처음 당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좋다고 들어갔던 분들은 다 물렸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꼭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터진 대음봉 나왔죠. 하한가까지 밀리진 않았는데 거의 하한가 근방까지 밀렸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6월 9일 날에 퍼스트 급등일보를 통해서 사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거의 지금 대략 한 17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셨던 분들은 어차피 지금 엄청난 이익이기 때문에 던지셔도 큰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보통 이런 게 이제 꼭지에 들어가신 분들이 문제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데드캣이 나옵니다. 데드캣이라는 거는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 반등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 고점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요 정도?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 원리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 데드캣의 데드캣 포인트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지금 SLBM을 준비 중입니다. 이건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고요. 사실 요거가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여기서 데드캣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미군 철수가 있겠죠. 다만 SLBM은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가 나오는 순간 빅텍이 오른다면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그냥 잠수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ICBM이 가장 무서운 거고요. 요거는 그렇게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톱 빅텍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 그냥 털고 안 보는 게 제일 낫고요.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인데 내가 조금 더 데드캣을 노리고 싶다. 사실 보유 분이시더라도 오늘 그냥 터는 게 편합니다. 사실 마음은.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 고점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다만 내가 데드캣을 노리겠다 또는 내가 단타를 겁나게 잘한다 라고 하시면 5일선이 이제 이렇게 붙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나오는 데드캣 한 번은 먹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5일선이 예를 들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5일선이 이렇게 붙을 텐데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이렇게 살짝 한 번 더 해주거나 아니면 5일선이 약간 이게 이제 음봉이 나오게 되면 5일선이 좀 꺾이거든요. 5일선이 꺾이면서 데드캣이 한번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데드캣이 과연 이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 못한다. 따라서 그냥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물리신 분들은 그냥 손절 치시라 라고 하고 싶네요. 데드캣 나와서 올라가도 이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이 구간에서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익절을 하시더라도 대략 100% 이상 수익이셨을 겁니다. 네, 오늘 저가에 던져도 100% 수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 데드캣 노리고 들어가는 건 약간 욕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삼성중공우입니다. 삼성중공우. 네. 요거 오늘 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 터진 대음봉이 나왔고요. 이미 뉴스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국 폭탄이 터졌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선주도 사실 우선주 투자도 테마주 투자는 그냥 돈 벌면 장땡이고요. 이럴 때 들어갔으면 지금 거의 오늘 하한가에 던졌어도 300% 이상 먹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거래량 터진 음봉이 나왔고요. 또 이게 또 개미를 꼬시기 딱 좋게 요 자리 이 5일선 자리 딱 걸쳤죠.
뭐 근데 사실 이 데드캣 음봉을 저는 삼성중공업은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데드캣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데드캣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데드캣 나올 때는 데드캣이 한 번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장중 안에 데드캣이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 얘도 장중에 한번 데드캣이 나왔어요. 요 구간을 보시면 요게 봉으로선 별로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저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으면 대략 50% 정도 먹을 수 있는 봉이었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아주 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이 장중에서도 데드캣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막상 이 데드캣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5일선 걸쳐놨으니까 이프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렇게 뜰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개미를 꼬시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한 번 더 밀어버린 다음, 요게 이제 이렇게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쫙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한 30%짜리 봉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런 모습은 제가 봤을 땐 이런 모습으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삼성중공 우는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해야 되고요.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대략 4,550억이나 터졌습니다. 이 우선주 이거 60억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올 건 이제 다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래량이냐면 이 연봉을 보실 때 역대급으로 터진 겁니다. 역대급으로 거의 지금 이 봉이 대략 뭐 거의 한 5년치의 그 거래량을 오늘 다 터트린 거랑 똑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엄청난 거래량이기 때문에 뭐 데드캣이 나오더라도 얘로 갖다 데드캣 플레이를 하는 건 좋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도 제가 항상 직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봉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봉이 나오면 일단 털어야 됩니다. 일단 털으셔야 돼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 태양금속우 이런 걸 여러분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얘도 지금 어느 구간일까 라고 봤을 때 이 구간일 수도 있고 또는 이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저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던지는 게 제일 좋다. 왜냐? 던지는 게 제일 좋다. 어차피 오늘 던졌어도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오늘 봉이 이거였다면 오늘 던졌어도 어차피 내일 더 빠질 거니까 고점에서 나름 잘 한 거고요. 또 만약에 이게 이 봉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진짜 끝나는 봉이었다면 오늘 던졌으면 내일 좀 오르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 이렇게 개 빠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던진 게 참 잘하셨다. 데드캣 나오는 걸 좀 기대하셔서 뭐 한 30% 정도 정리 안 하셨다면 뭐 데드캣 좀 나올 때 던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유자의 영역인 종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죽더라도 우선주가 계속 약세일 거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선주 자체는 개별 재료가 있으면 강한 수급으로서 상한가 만들기가 가장 쉬운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선주가 끝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선주들이 대규모로 오르는 랠리는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 마무리됐고요. 다만 이제 2차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2차 랠리 없이 개별적 종목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삼성중공업이 만약에 데드캣이 없이 이렇게 만약에 떨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 리드코프 사례를 볼 수 있겠는데요. 리드코프 사례를 봤을 때 우선주가 데드캣 없이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고요. 이런 경우에는 데드캣이 없죠. 데드캣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얘는 바닥에서 100배나 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데드캣이 없는 거고요. 보통 이 정도면 저는 데드캣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데드캣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뭐 예를 들면 개별 재료가 있는데 너무 과하게 떨어지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보는 종목은 직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이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건 사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셨을 분들은 이런 데서 사셨어야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은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녹십자 그룹의 유일한 우선주고요. 그리고 이 녹십자 그룹이 혈장 치료의 대장주 아닙니까? 그래서 혈장 치료 대장주의 우선주고 시총이 지금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25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초저 유동성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 10분단 단일가 거래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이 만약에 붙으면 10분마다 호가를 상한가로 걸어버리면 작전이 작전이 쉽게 걸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작전주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종목이 물론 지금은 장 끝나고 호재가 뜨는 바람에 지금 시간의 상한가인데 만약에 이게 오늘 호재가 안 뜨고 떨어졌다. 오늘 호재가 안 뜨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내일 뭐 예를 들면 30%짜리 봉 하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 하한가로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윗골이 남은 봉 하나가 또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꼬리가 이렇게 남고 그 다음날 이제 잔잔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종목이 움직이기 전 가격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면 아시다시피 우선주 랠리는 끝났지만 우선주 랠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얘가 혈장 치료 관련된 유일한 우선주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뭐 1년 존버할 각오하고 잡아볼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1년 존버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6개월이나 그 1년 안에 뭐 시세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우선주 급락에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으로서 바텀 피싱이 가능하다. 물론 펀더멘털적인 바텀 피싱은 아니고 펀더멘탈적 바텀 피싱이 아니고 재료 테마적 관점의 바텀 피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바텀 피싱이 가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두셨다가 이 저점까지 내려오면 꼭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냥 관심이 많은 거지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우선주는 빅텍이 좀 문제죠. 빅텍이 이제 많은 분들이 달려들었을 텐데 이런 종목들 탈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뚱TV 빵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